이용우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일 지금 중요한 역할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예, 요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요새 좀 마음 고생이 있어요? 뭐 마음고생이라기보다 어쨌든 굉장히 민감한 의제고 당정대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귀추를 주목하는 의제라서 네, 상당히 여러 가지 좀 지혜를 모으고 조심스럽게 네, 잘 매끄럽게 해결해야 되는 의제라서요.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김건희 이야기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를 구속 기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죠? 맞습니다. 네. 뭐 좀 소개를 해주세요. 어차피 우리 최진무 교수님 지금 아무것도 내용 모르거든요.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네. 구속 기소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가 이제 기소가 된 건에 대해서 것에 대해서 또 입장을 또 낸 게 있는데 김건희가요? 김건희가 또 지금 시에 관심이 있는지 굉장히 시적으로 입장을 냈더라고요. 잠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네.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제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딜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 죄다 변명 아니었나? 모든 게 다 변명으로 알고 있는데. 저 윤석열의 뭐 달그림자 뭐 있지 달 그림자 않았나요? 이쪽은 이제 달 쪽으로 지금 많이 꽂혀 있네. 그러니까요. 전혀 들을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혀 들을 얘기가 없어. 네. 저런 또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이런 건 썼어요. 오늘 기소가 된 상황과 관련해 수사하시느라 고생하신 특검 검사님들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대? 네? 근데 왜 묻는 말에 답을 안 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감사한데 왜 물어보면 답을 안 하고 왜 맨날 거짓말만 해? 그러니까 감사하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당연하지. 감사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말만 이렇게 하고 번지르하게. 네. 추가적으로 지금 특검 뉴스들은 김건희 관련해 가지고 통일교에서 목걸이랑 샤넬백 건진이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특검에서는 요거 김건희한테 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김건희 범죄 수익 10억 3천 추징 보전 청구했다. 사실 10억 3천 김건희 소액이지. 가장 소액입니다. 네, 문방구 갈 돈이죠. 예, 네. 가장 소액입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가 지금 보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받아 먹었더라고. 매관 매직의 맞아요. 일상화. 이번에 그 금거북이 금두꺼비. 받은 것 같아. 그거 뭐 잠깐 짧게만 소개해 주세요. 금거북이. 네. 금거북이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받았다고. 근데 그게 어디서 발견됐냐면 자기 어머니가 최은순 씨 집을 압수해가면서 그게 나왔어요. 김진우 요양원. 장모 요양원. 요양원에서 미리 얘기해주지. 요양원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 아무튼 금고에 있었어요. 그게. 금거북이하고 편지가 있었던 편지가 거야. 있었어. 그러니까 그 편지로 이제 특검이 유출을 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 이배용이라는 사람. 네. 이배용. 이 사람은 이제 윤석열 때 처음 만든 거예요. 국가교육위원장. 맞아요. 저게 그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이 됐는데 이 사람이 또 막 친일파 옹호하고 그래갖고 논란이 많이 됐었다고. 박근혜 때 국정교과서 네. 만들 때 역할했잖아요. 거기에다 그렇죠. 국가조창기도회 부회장이잖아요. 예. 회장이 서희건설의 회장이고 이봉관이고 네. 이 사람이 이제 부회장이고 예. 그 인맥도 연관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금거북이가 그 열돈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가로 한 700만 원인데 네. 이것만 받지 않았지. 왜 그래? 아무튼 이런 소소한 얘기가 있었다는 거고요. 자, 어떻게 매관 매직이 소소하게 되는 소소해. 야, 매관 매직이 김건희의 범죄 중에 가장 작은 범죄야. 그렇지. 예, 요거는 뭐 그냥 넘어갑니다. 네. 시간 관계상. 그리고 한덕수 구속영장 이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정말 이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한덕수 결국은 이제 내란 특검이 불구속 기소를 했죠. 기소했습니다. 불구속 기소. 네. 예. 근데 불구속 기소 사실을 알리면서 예. 박지영 특검보가 예.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얘기를 좀 몇 개 했거든요. 네. 몇 개 좀 살펴볼까요? 네. 자,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이 손가락으로 필요한 국무위원들의 수를 세면서 대화를 나눈 걸 확인했고 오. 국무회의 서명을 거부하는 국무위원들에게 서명하고 가라. 어. 는 이거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도 야. 파악을 했다. 100% 이건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게 서명하라고. 부작위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부작위가 아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네, 예. 내란 우두머리 그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관여했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징표고요. 지금 공소 사실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 특검보가 이제 발표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출석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이제 참석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한덕수가. 한덕수. 예, 그러면서 사전에 계엄 포고령을 일단 수령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했다라고 지금 네.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 정족수를 챙기는 상황들이 이제 저런 게 아마도 이제 CCTV에서 나오나 봐. 명확하게 나오니까 예. 저런 부분들 그러네. 하는데 한덕수는 이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는 진술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음. 송미령 장관에 대해서 참석을 독촉한 부분들 또 왜냐하면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챙기는 거죠. 윤석열을 도와주는 거라고 보는 거지. 적극적으로. 예, 적극적으로. 그리고 서명하고 가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이제 포인트. 그 국무회의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매우 중요한 건데 그 중에 이제 부서 그러니까 서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갖춰져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네. 만약에 한덕수가 애초에 했던 진술처럼 단순히 많은 국무위원들이 참석해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방어, 만류하는 어떤 취지였다면 네. 굳이 그 문서에다가 서명까지 하고 가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심지어 정반대. 거부하는데. 예. 스스로의 진술을 완전히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렇습니다. 이제 확증이 나온 거고요. 네. 그다음에 계엄 해제와 관련된 국무회의도 굉장히 좀 지체시켰다라고 하는 예, 어떤 그 진술을 확보했대요. 그 진술을 예. 올려주세요. 그것도 확보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한덕수 총리는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주변의 제안에 일단 기다려보라고 묵살이 했다. 이거는 진짜 죄질이 안 안 좋아. 좋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방조가 아니라 네. 내란 주요 중요 임무 종사자. 예요 네. 아니 서명을 안 하겠다는 국무위원한테 서명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합법화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국무회의 여는 것을 기다려봐라고 하는 것도 빠르게 이걸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근데 예. 그걸 지체하게 하는 이유는 돕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란을.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주는지 이해를 구속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사실은 이제 원래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돼 있고 기본적인 법원의 체계가 이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는데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역사적 배경을 분명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법원이 자초했다. 그래서 실제로 헌법에 특별재판소 설치를 금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특별재판소라는 어떤 새로운 법원을 창설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특별재판부 말하자면 이 건을 집중적으로 이 건만 다루는 별도의 재판부를 하나 구성을 하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과는 충돌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반민특위라는 거 아실 건데 네네네. 반민특위에서 이런 특별재판부를 실제로 구성했고 네. 60년도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3.15 부정선거 아시잖아요. 네. 이 건을 다루는 특별재판부가 또 구성을 해서 역사적으로 좀 진행된 선례가 있습니다. 네. 선례가 있기도 하고 외국의 사례도 있기도 하고요. 뭐 프랑스 혁명 과정이라든지 니른베르크 재판이라든지 이런 선례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특별재판부가 얘기되고 있는 이 상황, 요구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법원이 분명하게 돌아볼 지점이 있고 지금과 같은 재판, 예를 들면 지금 직위원 재판부에서 계속 걸석 재판을 갖다 허용해주고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야. 직위원 부장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왜 그 짧게 끝날 이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감찰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대법원이 뭉개고 있는지 네, 조이대. 재판 진행과 재판 주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큰데 이런 방식으로의 재판은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적 어떤 수용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종합하면 지금 단계에서 특별재판부를 꾸려서 네. 계엄 내란과 관련된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게 네. 재판의 신뢰성이라든지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도 음.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합리적 의견들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단계고 예. 이거를 혹시 지금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나요? 지금 기존에 이제 법안을 제출한 바도 이미 있습니다. 네. 법안 제출한 바도 있고 사법농단 당시에도 이 유사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과거에 낸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법안들을 참고해서 이미 법안을 한번 제출한 바도 있고 네. 지금 이런 주장들을 계속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법안 추진까지도 우리가 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싶고요. 네. 엊그제 추미애 법사위원장께서 네. 페북에다가 직위원 부장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좀 일침을 가했습니다. 네. 왜 이거 계속 묵살하느냐? 네. 대법원 뭐 하는 거냐?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재판을 갖다 총지휘하고 있는 이 형국은 네. 이게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법안 추진 저는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 이제 김건희도 구속 기소됐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재판부는 아직 배당 전이고. 배당 전이에요. 예, 랜덤으로 가나? 예, 맞습니다. 네. 예. 최욱이는 혹시나 또 직위원이 할까봐 와, 그러면 난 정말 걱정되는 거지. 난 진짜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너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 한덕수를 진짜 구속영장을 어떻게 기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 말씀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덕수 같은 경우는 워낙 거짓말을 많이 했잖아요. 위증을 많이 했고. 위증을 그럼 너무 많이 했죠. 증거인멸의 혐의가 너무 짙어요.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권한대행을 하면서 얼마나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까? 헌법재판관들 임명도 안 했죠. 특검법 처리도 미뤘죠. 그게 다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듯이 서명하는 것도 서명하라고 그렇습니다. 독려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그 해제 결의하는 국무회의 하는 것도 미루고 이건 명확하게 본인의 죄를 덮으려는 의도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증거 인멸의 의도가 없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다툼의 여지가 있냐고 이게 명백하게 보여지는 건데 증거. 추경호랑 통화하고. 네. 추경호. 그렇죠. 추경호랑 통화하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유인촌이랑 통화하고. 맞아. 그건 또 한예종이 맞아. 폐쇄되고 이런 문제는 실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네. 이 알겠습니다.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를 포함해서 일단 법률가들이 봤을 때는 영장 기각을 상당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죠? 부분이고요. 그렇죠. 내란 방조 혐의만이 아니고 총 6개의 혐의고 네. 가장 결정적인 그 영장 발부가 필요한 이유는 진술 번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국민 사기로 계속 허위 진술을 하다가 구속 영장을 피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제 자백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의 어떤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형사소송 원칙에 따르면은 그렇게 평가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 것 같아요, 법원도. 네. 어느 정도 소명됐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이제 다만 그런 부분들이 소위 법률적 평가의 관점에서 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영장 발부에서 그런 것까지를 검토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내란 방조를 포함해서 나머지 혐의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안 된다라고 하면 네. 굉장히 수사에 있어서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저는 법원의 판단이 좀 문제가 상당히 많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권성동이 얘기를 깊이 있게는 못 다룰 것 같고요. 오늘도 권성동이는 어찌됐든 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거든요. 이제는 아주 그 자신만만해 하는데 워낙에 얘는 진짜 증거가 너무 진짜로 한덕수보다 더 분명해 버리니까 이거는 권성동이는 뭐 직위원 할아버지 과도 네. 이거는 뭐 무조건 발부죠. 권성동 의원에 대한 혐의점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저는 가장 유력한 혐의고 가장 심각한 혐의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특히 이 혐의는요 권성동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국민의힘하고 연결돼 전체와 있어요. 관련된 맞죠, 문제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혐의의 어떤 중대성이라든지 혐의의 명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철저하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영장이 청구됐고 스스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절차는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절차와 관련해서 이제 특검이 받았기 때문에 법무부를 거쳐서 대통령께서 재가를 하면 국회로 넘어오고 국회가 이제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요. 네.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 그 체포동의안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네. 저는 지금의 형국과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아마도 언제쯤? 시점이요. 네. 시점은 일단 9월 1일 날 정기국회가 이제 개의를 하는데 네. 그날 아마 넘어오기에는 일정표상 다음 주 월요일이잖아요. 네. 아마 일정표상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이후에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고 보고된 이후에 24시간 72시간 내에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저는 제일 기대하는 건 뭐냐면 예. 이제 권성동이가 이재명 대표 괴롭히려고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그때 서명했던 거고 예. 이번에도 또 역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약속을 했던 게 뭐냐면 나는 국회 본회의장 가가지고 여러분 나 잡아가죠.
이거를 설명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거는 근데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상 발언. 아, 신상 발언 할 수 있어요? 신상 발언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거기서 권성동이가 여러분 저 제발 좀 자방하게 동의해 주십시오. 진짜 부탁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한다고 했어요. 근데 본인이 실제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신상 발언 여기서 억울하다는 얘기하면 난 진짜 가만 안 있습니다. 신상 발언 자체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신상 발언 네, 자체를. 아니 그거 한다고 했는데? 한번 지켜보죠. 뭐. 네, 정말 일관성이 있게 가는 것인지, 네. 아니면 이제 또 유턴하는 것인지 한번 예.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법리적으로만 하면 무조건 이제 구속영장은 이제 발부가 되는 겁니다. 혐의점이 한두 개가 한두 아니거든요. 개가 아니니까. 한두 개가 아니고 그다음에 매우 구체적인 내부 진술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혐의가 굉장히 좀 짙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예. 이것은 이제 국민의힘 압수수색 문제도 또 결부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막 속보 나왔습니다. 네. 자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 법원이 특검에 전달을 했다. 그러면 이 다음 절차가 특검에서 정부로 보내나요? 예, 법무부를 거쳐서 법무부 거쳐서 대통령께서 이제 재가를 하면 야. 국회로 넘어옵니다. 이 뭔가 영화 같아. 지 미리 한 치 앞도 모르고 이재명 대표 괴롭히려고 체포동의안 우리 포기하겠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진짜. 야, 이 영화 같아. 그러니까요.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거죠. 그래가지고 잘 됐어요. 이 영화 같아 이놈. 야 증거 진짜 차고 넘치고 차고 넘쳐.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정말 또 생각지 못한 증거 우리 택배 기사님한테 택배기사. 보좌관이 전화 잘못한 것도 있었고 예. 아니 예. 그리고 그 차명폰까지도 나왔어. 맞아요. 그 건진이랑 그렇지. 통화하고 난리야. 네, 네. 그게 다 증거 인멸의 정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구속입니다. 네.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오늘 이제 의원님 바쁘신데도 저희가 이렇게 모신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검찰 개혁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 개혁 특위 거의 간사로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민영배 위원장님 기자회견할 때 옆에 항상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굉장히 논란됐던 그 기자회견 장면이 있었죠. 검찰개혁 특위위원장 민영배 위원장이 정성호 장관이 너무 나간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 파장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그런데 바로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입장을 바꿨어요. 당정간에 이견 없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국회가 하는 거다. 당에서 추진하는 대로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이제 뭐 어느 정도 수습 단계로 접어드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애초에 이게 이견 프레임, 당정 간 충돌 프레임으로 좀 가져가는 것 자체가 조금 오히려 너무 나갔다. 그게. 그게 너무 왜냐하면 절차가 이렇습니다. 당 특위는 당 지도부가 아닙니다. 당에서 그 당내 인사, 당 밖의 전문가들을 다 포함해서 특별위원회, 당 그 검찰 정상화 특위를 구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위에서 성한 어떤 입장들을 정리를 하면 그게 바로 당의 입장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입장들을 당 지도부에 제출하고 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든 의총을 거치든 또는 법사위원들 의견 수렴을 하든 여러 가지 또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치고 또 그 단계에서 소위 말하는 당정대 협의를 뭐 고위당정대 협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협의 절차를 거치면 비로소 이재명 정부와 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통일된 입장들이 이제 도출이 되는 건데 네. 지금 단계는 당 특위 입장도 확정하지 않은 단계거든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만약에 이견이라고 하려면 충돌이라고 하려면 당 특위 내지는 당의 공식적 입장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그걸 반대해야 네, 이견인데 이렇게 되는데 지금 충돌될 만한 거리가 아직 확인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검찰개혁 문제는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청 폐지라고 하는 이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 만찬 이후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하나도 흔들림 없이 그대로 가고 그 지점에 있어서는 당정대가 아무런 이견이 없다. 네. 아무런 이견이 없고 그 구체적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네. 자꾸 어떤 혼선의 모양새로 비춰지는 것이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아직은 논의 과정이기 때문에 네. 특위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도 좀 들어보고 또 국민들의 어떤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들은 어떤지도 좀 수렴해보고 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특위가 안을 성안을 하면
그때 비로소 이제 논의의 출발이 생기는 거죠. 네. 당 지도부에 제출하면. 그리고 실제 일정표는요. 9월 25일로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네. 이미 확정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당정대 간에 아무런 이견 없이 일정표대로 간다. 그러려면 역산해보면 9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전 단계로 상임위, 그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를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 법사위를 거쳐야 되고요. 그러려면 법안이 발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법안을 발의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일련의 과정들, 특위안이 확정돼서 지도부에 제출이 되고 네. 당정대 간에 협의해서 확정되면 그 내용을 당의 이름으로 의원 발의를 하겠죠. 네. 시간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네. 속도감 있게 지금 논의를 전개하고 있고요. 하고 있다. 네, 이런 네. 일련의 과정을 사실은 제가 이제 기자분들 만나면 회의장 앞에서 막 3시간, 4시간씩 기다리시거든요. 아, 근데 네.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입니다. 네네. 일련의 과정인데 네네. 여기서 자칫 얘기했다가는 네. 국민에게 오히려 혼란만 주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언론 그 기자분들한테 송구스러운데 네네. 그런 상황에서 논의를 좀 아유, 충실하게 진행 중이다. 너무 좋습니다. 아니 근데 그 지금 댓글에서 네. 뭐 정성호 아웃, 민영배 아웃, 최욱 아웃 뭐 난리인데 최욱 왜? 뭐 다 아웃되면은 뭐 누가 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누구를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차대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 이게 너무너무 거의 20년 수건 사업이 이제 막 해결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네. 아니 이렇게 이 정도로 시끄러운 게 나빠요? 아니, 전혀. 아 이렇게 서로 정상이야? 다투고 경쟁하고 그 중에서 경쟁에서 그죠? 이긴 그치. 것으로 개혁의 동력을 삼고 그렇게 가고 하는 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좋은 거 아닌가요? 이용원도 얘기하셨지만 세 군데잖아요. 네. 당정 그다음에 대통령실. 네. 요 세 군데가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네. 그 과정이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혹시나 한쪽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쪽에서 또 얘기하고 그렇지. 이러면서 만들어 다듬어지는 거지. 당연하죠. 그럼 시끄러운 게 좋은 거지 왜? 그 당연히 좋은 거지. 무슨 근데 북한도 왜 아니고 그 나보고 왜 너 아웃 시키라고? 무슨 시켜? 아웃이야. 최욱을 왜 아웃 시켜? 그럼 나는 같이 갈 거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지금 똑같은 말 두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 의견들이 조율되고 있는 과정이고 네. 최종적으로 아직 조율이 안 돼서 여기저기서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의견도 듣고 또 조율해 보고 이러면서 완성된 하나의 성안된 하나의 안이 나오겠죠. 네. 그 과정에서 여러 좀 불협화음이 있다고 해서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토론이 안 돼요. 네. 어떻게 토론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다듬어지는 과정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특위 명칭이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주권 즉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 속에서 간다. 또 한 축은 검찰 정상화 즉 수사 기소라고 하는 이런 권한들이 집중돼 있었던 부분들을 네. 철저하게 쪼개겠다. 쪼개서 그 소위 말하는 권력 남용이 안 되도록 네, 견제와 네. 균형의 어떤 수사 기소 네. 기관들을 정립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원칙적 방향에 대해서 전혀 당정대 간에 혼선이 없고 이견이 없고 9월 25일 9월 25일. 검찰청은 폐지됩니다. 야 지금 근데 속보가 나왔는데, 네. 이거 속보 하나 좀 소개해 주세요. 대통령- 이거는 좀 의원님도 모르는 거다. 네, 대통령실의 입장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 토론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있었나 봐요. 네. 오. 혹시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놀랐죠? 이제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확인하고 지금 놀라고 확인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을 직접 주재할 수 있다.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 타운홀 미팅 가면 지난번에 호남에서 기억나시죠? 광주공항 이전 문제 때문에 지자체끼리 서로 충돌이 많았거든요. 그렇지. 그때 거기서 깨끗하게 정리해버렸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요거는 그 제가 좀 사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은 아이디어네. 네, 요거는 이제 좋은 제가 아이디어인데 최우 요건 내가 사회 봐야지. 토론으로 내가 토론. 하면 어떨까? 많이 놀라시네. 많이 놀라시는 것 같아. 당황하시는 것 같아. 당황하셨어요? 좀 당황하시네. 왜 당황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왜? 아니 아니 지금 영빈관에서 뵙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같이 다녀오시- 그러니까요. 네. 지금
방금 이제 저기 영빈관에서 근데요. 같이 식사하고 왔는데 예, 왜요? 그때 얘기가 없었거든. 네, 그러니까 많이 많이 당황하시네. 당황하시네. 예. 아, 많이 당황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근데 나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이슈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번 대선에서 내란 제발 좀 정리해 달라. 국민적 요구. 그렇죠. 이게 뭐 압도적으로 가장 컸고 다음은 이 검찰공화국 요거 좀 정리 좀 해달라. 요게 이제 큰 요구. 그렇죠. 뭐 그리고 뭐 민생 요구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만큼 큰 이슈란 말이죠. 네. 근데 나는 이게 참 이런 얘기 또 해갖고 분란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옳고 그름 다 떠나서 최소한 매불쇼 댓글만 보면 그 동안에 검찰 개혁 관련해서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거든요. 없었죠. 그렇죠. 진짜 거의 한 목소리였어요. 그렇죠. 근데 어제 이 관련해서 매불쇼에서 다뤘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동시다발적으로 갑자기 어제 하루 수사 기소 분리 그렇게 경솔하게 하면 어떡하냐고 동시다발적으로 막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게 그건 아닌데. 이게 과연 자연 발생적인 여론인가? 난 너무 헷갈리는 거야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야 김용남 아니 나는 생각이 다르고 틀리다는 게 아니야. 난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 거 좋다니까. 오히려 좋아하잖아. 난 좋아한단 말이야. 김용남이 가장 올바른 말을 하고 있다라고 동시다발적으로 그 여론이 막 말이 올라오는데 안 돼. 그 동안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요. 난 좀 뭐 헷갈리더라고 이 조직적으로 여론이. 누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난 이게 과연 자연 발생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난 그런 좀 그건 의문을 아니지. 품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당정이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 검찰청 폐지와 그다음에 기소수사 분리는 다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절대 변함이 없어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느 뭐 어디에 둘 거냐 이런 문제가 이제 디테일한 문제인데 그거를 반대하는 얘기가 올라온다고 하는 건 그건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네.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댓글엔 또 자연 발생이 맞다고 하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막 그렇게 폄할 문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긴 어쨌든. 합니다. 아 그리고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속보 하나 나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대통령실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오직 이 이슈만 검색합니다. 여기가 비어야 제가 들어가야 돼요. 이것 보세요. 무슨 소리예요? 일종의 그냥 주차장이라고 무슨 봐요. 말씀이세요? 차가 빠져야 내가 저는 들어갈까.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것만 검색합니다. 저는 하루 종일.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진짜 그 뒤에서 비상 깜빡이 켜놓고 한 계속 기다리고 있어. 아니라고요. 저는 계속 그러면서 생각이 가실 없어요.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이준석한테 저 가실 거예요? 그 이준석은 아닌데요? 계속 차를 싸움이야. 안 빼니까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직권 있다고요. 면직 검토합니다. 빨리 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주차장이라는 표현은 지금 처음 쓰는 건가요? 주차장 예. 예, 아니 너무 천박한 비유여서 밖에서 나중에 어디서 써먹어야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딱 적절한 무슨 말씀이세요? 마음을 네. 비웠습니다. 이진숙 지금 공회전 중입니다. 적확한 비유라는 건 좀 오해가 있네요. 네. 이미 하셨어. 새로운 예. 아니 그 공회전을 오래 하면 벌금 물게 돼 있습니다. 아유, 주차장에서.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는데요. 저 너무 막 그렇게 미워하지 마시고. 생일이에요 오늘. 생일이니까요. 생일. 네. 저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함께 가잖아요. 예,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이 이슈가 그만큼 중대한 이슈라는 방증이네요. 예. 빨리 그러니까- 가서 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 연일 강조했던 게 국민들의 어떤 공론화 과정 이 말씀을 계속 주셨고요. 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 연장해서 말씀 주신 걸로 보여지고 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적 공감 속에서 흔들림 그렇지. 없이 네. 검찰 개혁, 검찰청 폐지 네. 일관되게 당정대 지혜를 모아서 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